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시간이 정말 어찌나 빠른지 엊그저께 대선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총선이 또 다가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를 봤었을 때 우리가 참 정말 얼마나 많은 절망감을 느꼈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체성, 그게 뿌리째 뽑힌다라는 것을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인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문재인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사실상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건지 북한을 대표하는 것인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런 3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대변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허구한 날 진짜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면 정체성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절망감밖에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난 뒤에 얼마나 우리가 또 큰 희망을 가졌습니까? 드디어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겠거니. 참 근데 대한민국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가 가니까 이재명이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 때 같이 사라졌어야 되는 조국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진짜 제 주변 분들이랑 정치, 이게 총선 다가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딱 한마디로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진짜 그거 말고 어떻게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미친 거 아니냐. 조국이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고 2심에서도 2년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구속이 됐어야 되는 그런 인간이 당대표로서 무슨 조국 혁신당이다 보다 이거를 만드는 것도 코미디인데 심지어 지금 그 정당의 지지율이 한 10%, 15% 이렇게 나와가지고 비례 의석수가 한 5석, 10석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다라는 게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이겠냐고요.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제 조국의 1심 판결 나왔을 당시에도 그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1심이 나오는데 그 2심까지 나오는데 무려 4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이 인간도 야 이거 봐봐라 2심까지 하는데 4년이네. 그러면 대법원까지 해가지고 3년 정도면 퉁칠 수 있지 않을까? 3년 딱 퉁치고 나면은 뭐 있습니까? 대선이 있습니다. 조국이 꿈꾸는 게 지금 그건 거예요. 3년 동안 버틴겨가지고 대선 치르고 그 대선 때 자기 쪽 사람이 딱 당선이 되면은 나중에 조국이가 대법원 확정 판결 3년 뒤에 나와가지고 구속이 돼봤자 바로 뭐 시킬 테니까 사면시키겠거니 그거를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미친 게 뭐예요? 이거를 조국만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또한 똑같이 꿈꾸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같은 인간은 정말 조선시대 사또급도 안 될 법한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해가지고 성남시장이 됐고 경기도지사가 돼가지고 지금 대통령 후보를 지나가지고 야당의 당대표가 돼 있는지 그게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었죠. 개항을 많이 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서초동에 하도 재판받으러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개항을 많이 가지도 않는데 근데 많이 가지도 않는 개항을 해 선거 유세를 하겠다라고 갔다가 또 사고를 쳤죠. 그때 가가지고 고깃집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뭘 보여줬습니까?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이렇게 손에 묻었나 봐. 양상추 같은 거 상추 같은 거 만지니까 물기 같은 게 묻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옆에 계시는 주민분들한테 닦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저런 것도 인성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진짜 인성 문제가 이제 뭐였습니까? 고깃집에 가가지고 뭘 했어요? 무슨 청년들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한테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나 보지. 그랬다니까 딱 했던 얘기가 이찍이냐? 이찍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찍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개딸들이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 후보가 2번이었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 찍은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로 그게 생방송이 되고 있는 와중인데 이찍이다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조선시대 사또급이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개딸들 모여있는 제명인의 마을의 이장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인 겁니다. 머릿속에 온통 그러니까 분열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놀랍게도 이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SNS에다 사과를 했죠. 그도 그럴 법한 게 총선이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진짜 떨어지는 낙엽이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이도 부랴부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또다시 어떤 얘기를 했냐?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주의가 한없이 망가졌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문재인 때 있었던 그 무슨 대깨문인가 하는 그런 인간들. 그리고 지금 또 있는 그 개딸이라고 하는 인간들. 극성 좌측
이 좌측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극성 진짜 민주당 지지층 얘네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도 막 필요 없는 거예요. 법 이런 거 중요하지도 않고 재판부의 결정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촛불만 들고 있으면 대통령 탄핵시킬 수 있다. 실제로 탄핵을 시켜버렸고 똑같은 논리에 따라가지고 법 뭐 중요하지 않다.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라고 한들 우리가 떼거지로 우기면은 그거는 무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서초동에서 그때 조국 집회를 한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 아닙니까? 그 인간들이 깨문이들이고 그 깨문이보다 더 극렬 지지층이 누구예요? 개딸인 것이고 그 개딸의 편성해가지고 정치하고 있는 게 지금 제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 자연스럽게 이찍이다 뭐다 찍찍거리는 뭐 이런 소리나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것이지.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됐다 이따위 소리 하는지를 들어보니까 스웨덴의 무슨 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가가지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독재로 전환이 되는 그런 국가라 이렇게 막 꼽았다라는 거예요. 스위스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거는 저는 생전 처음 들어봤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뭐 하는 연구소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봤어요. 그 연구소에서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당시가 지금 윤석열 정권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거가 뭔지를 보니까 첫 번째,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했다는 거. 이러니까 우리가 해외의 어떤 보고서다 보다 이런 거를 사실상 대한민국의 맥락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인용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그냥 없는 수준이 아니라 쓰레기인 거예요. 문재인이가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라고 해가지고 어떤 짓거리를 했습니까?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내막을 잘 아는 그런 연구소였다라고 한다면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탈북자 문제에 대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찌소리도 못하냐라는 거를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도 그런 식의 반응이 나왔었고 그게 상식적인 반응인 것이죠. 탈북민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탈북민을 갖다가 사실상 북송하다시피 하고 강제 북송을 시켜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가짜로 탈북자로 몰아가지고 북한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당하게끔 만들었다는 거 이거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뭐 인권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 민주적이라고요? 그다음에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성평등에 대한 공격 전임 정권 및 야당을 향한 강압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보고서 자체가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들어보니까 여가부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여가부가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알겠냐고. 알 턱이 있나. 알려고도 안 했겠지. 그리고 또 무슨 뭐 야당에 대한 강압 조치 그게 지금 이재명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지 대장동 백현동 위례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수많은 지금 범죄 혐의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 스웨덴이 알겠냐고요. 알 턱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연구소였다라고 한다면은 수많은 지금 범죄 혐의가 있는 인간이 야당 대표일 수가 있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떳떳하게 야당 대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국민을 대표하겠다라는 총선에 나갈 수가 있냐? 조국 또한 마찬가지로 1심, 2심 싹 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인간이 어떤 낯짝을 가지고 선거에 나갈 수가 있냐? 그거를 지적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스웨덴은 뭐 사실 뭐 제가 뭐 평론할 그런 것도 없는 것이 얘네 뭘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제발 이번 총선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같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설칠 수 있을까 싶은데 제발 이런 인간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